지난 7월 울산에서 도로변에 잠들어 있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외국인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울산지방법원은 일요일에 50대 남성이 인도로 잠들어 있던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고는 남성이 피해자를 차로 치고 현장을 떠나면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3시간 후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사고 당시 밤이라 차가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 담요를 밟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지점에 가로등이 있었고 차량이 피해자를 칠 때 흔들림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한 점은 피고인이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 중 부주의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인도에 누워 있었던 점이 사고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고려하여 형량에 반영했습니다. 최근 한 군 간부가 연인을 끔찍한 방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여론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초기 원인은 그가 여성 동료와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여성이 관계를 끝내고자 하며 이 사실을 상사에게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자 피해자는 자제력을 잃고 그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강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38세의 양광준으로 군사사이버 작전사령부의 작전부장을 역임한 바 있으나 현재는 직위에서 해임된 상태입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양 씨는 증언을 하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인은 사건의 일부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양 씨는 10월 25일 오후 군 부대 주차장에서 33세의 여성 간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후 피해자를 훼손하고 시신이 담긴 가방에 돌을 넣어 다음 날 강원도 북한강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양 씨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미혼의 군 간부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 자료에 따르면 양 씨와 피해자는 올해 초 연인 관계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관계를 끝내자며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자 양 씨는 피해자에게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에서 제2형사부의 김성래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공개 재판을 원하는지 물었으나 양 씨는 이를 거부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는 동안 그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양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동기와 범행의 사전 계획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음 재판에서 공소장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첫 재판은 약 10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군 윤리와 중범죄에 대한 법적 시스템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사회의 관심을 끌었는데 한 남성이 옛 애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농약을 음식에 섞어 피해자에게 먹도록 강요한 사건입니다. 이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남성은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에 따르면 곽여삼 판사는 A씨 52세에게 상해 및 주거침입 등 특별히 중대한 범죄 혐의로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6월 여러 차례 피해자인 45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농약과 산업용 아세톤과 같은 위험한 물질을 음식에 섞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헤어진 후 A씨는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A씨는 B씨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화장실에 방충망을 제거하고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농약, 산업용 아세톤을 가지고 들어가 집안의 생수병과 국 끓이는 냄비에 몰래 넣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범행에서는 B씨의 배를 때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했습니다. 재판에서 곽여삼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불법으로 침입한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음식에 섞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폭력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소도 고려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피해자인 B씨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 판결이 이처럼 위험한 범죄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별 후 통제력을 잃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갈등을 건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 남성이 이별 후 여성 노래방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사형을 받지 않은 사실이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45세의 민호로, 피해자는 40세의 여성 노래방 직원 수진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7월 10일 새벽 2시 51분경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방에서 민호는 흉기로 수진을 여러 차례 찔러 즉사시켰습니다. 조사 결과 민호는 이 노래방에 자주 방문하면서 수진을 알게 되었고 작년 10월부터 두 사람이 교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7월 9일 수진은 민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민호는 수진을 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흉기를 들고 수진이 근무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전에 민호는 지인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마스크와 모자를 써 신분을 숨겼습니다. 현장에서 민호는 노래방에 있던 또 다른 흉기를 자신의 가방에 챙겨 넣기도 했습니다. 공격을 당하자 수진은 맨손으로 흉기를 잡으며 저항했으나 결국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이후에도 수진을 여러 차례 찔렀으며 깨진 맥주병과 술병을 사용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부검 결과 수진의 몸에는 총 66개의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범행 후 민호는 도주했으나 2시간 30분 후 동해시 북평동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민호는 만취 상태였으며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으며 이번 사건이 충동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민호가 과거에도 폭력 범죄와 음주운전을 반복했으며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우자나 연인, 전 연인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러한 점들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검찰은 민호의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판단하고 무기징역과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법원은 민호에게 살인 및 기타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최근 300개 이상의 위험한 바이러스 샘플이 분실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 샘플들은 2011년부터 분실되었으며 최근에야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특히 인류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막 벗어난 시점이라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사건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을 눌러 최신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호주 퀸즐랜드 보건부는 323개의 위험한 바이러스 샘플이 지난 3년 동안 실험실에서 분실되었으며 현재 그 행방은 알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는 거의 100개의 핸드라 바이러스, 2개의 한타 바이러스, 223개의 리사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인간에게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당국은 이를 심각한 생물안전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분실된 바이러스 샘플은 퀸즐랜드 공중보건연구소의 것이었지만 사건이 조사관에 의해 확인된 것은 2023년 8월이 되어서였습니다. 당국은 샘플을 보관하던 냉동고의 고장으로 인해 샘플이 분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퀸즐랜드 최고 보건 책임자인 존 게라드 박사는 기자회견에서 바이러스 샘플의 이동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샘플들은 적절한 문서 없이 다른 냉동고로 옮겨졌습니다. 바이러스 샘플은 안전한 보관소에서 제거되어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유출된 3종의 바이러스는 모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핸드라 바이러스는 주로 말을 감염시키지만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으며 사망률은 약 57%로 추정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1994년 브리즈번 교회의 핸드라에서 21마리의 경주마와 2명의 사람이 감염된 후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는 과일박쥐이며 이로부터 말과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한타 바이러스는 동물에서 전염되는 바이러스로 설치류에서 유래하며 배설물, 소변, 타액을 통해 전파됩니다. 인간의 경우 이 바이러스는 한타 바이러스 폐증후군을 일으켜 발열,
오한, 구역, 설사, 흉막 유출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은 증상이 있는 모든 경우에서 38%입니다. 한편 리사 바이러스는 광견병 바이러스의 한 형태로 인간과 다른 포유류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사망률은 거의 100%입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59,000명이 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퀸즐랜드 당국은 바이러스가 보관된 냉동고를 열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위해 2023년 말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11월에야 바이러스 샘플이 분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바이얼의 위치는 알 수 없으며 파괴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얼로 인해 대중이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존 게라드 박사는 지역 사회에 미치는 위험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샘플은 냉동고 외부에서는 매우 빠르게 분해되어 더 이상 감염성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샘플은 표준 실험실 절차에 따라 고압멸균기를 사용하여 파괴되었으며 적절하게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게라드 박사는 바이러스 샘플이 실험실 폐기물과 함께 폐기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퀸즐랜드에서는 핸드라, 리사, 한타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이러스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도난당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위험하지만 전염률이 낮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는 한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퀸즐랜드 보건부는 독립기관에 의뢰하여 분실된 바이러스 샘플을 조사하고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조사는 은퇴한 대법원 판사인 마틴 다우브니 AMKC가 이끌고 생물안전 전문가 줄리안 드루스가 공동조사관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최신 정보는 향후 동영상에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므로 구독해주세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확인 질병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지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WHO 대변인은 우리는 실험실 조사를 위한 샘플 수집을 위해 발병 지역에 팀을 파견했다고 덧붙였다. 초기 분석 결과 확산 중인 신비한 질병이 말라리아일 가능성이 있다.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는 12월 10일 초기 수집된 12개 샘플 중 10개가 말라리아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여러 질병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신 정보를 받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근 콩고 공공보건, 위생 및 사회복지부에 따르면 미확인 질병으로 인해 79명이 사망하고 300명 이상이 감염되었다. 실제로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143명에 이를 수 있다. 사례는 쾅고 주에서 발견되었다. 긴급 공중보건 관리들이 이 지역에 파견되었다. 환자의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코막힘, 기침, 호흡곤란, 빈혈 등이 있다. 대부분의 사례는 15세 이상이다. 콩고 보건부는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사망자의 시신은 보건 당국의 개입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대규모 모임을 피하고 비누로 손을 씻는 등 기본적인 위생 규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질병 소식에 따라 중국 홍콩은 아프리카 환승 허브에서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한 건강 검사를 강화했다. 홍콩 보건당국은 12월 5일 세계보건기구 WHO,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아프리카 CDC 및 콩고 보건당국으로부터 미확인 질병 발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 당국이 콩고에서 중국 홍콩으로 입국한 주민이나 여행객 중 미확인 질병에 감염된 사례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콩고와 중국 홍콩 간 직항편은 없지만 아프리카 국가 출신 여행객들은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와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와 같은 아프리카 환승 공항을 통해 중국 특별행정구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국 홍콩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은 체온 측정을 받게 된다. 공항 의료진은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의심되는 경우 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도록 한다. 보건당국은 콩고 방문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개인 위생과 환경 위생을 철저히 유지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며 환자와의 접촉을 피할 것을 권고한다. 중국 홍콩으로 돌아오는 여행객은 체온 측정을 받게 된다. 공항 의료진은 건강이 좋지 않다고 느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여행 기록을 알릴 것을 권고받은 사람들에 대해 건강 상태를 평가한다. 콩고에서 온 승객들은 남아프리카와 에티오피아를 경유하는 환승 항공편을 통해 홍콩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 당국은 주민과 여행객에게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콩고 방문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개인 위생을 유지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며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홍콩은 세계보건기구 WHO 및 국제보건기관과 협력하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는 미지의 질병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고 건강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한 남성이 이별 후 여성 노래방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사형을 받지 않은 사실이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45세의 민호로, 피해자는 40세의 여성 노래방 직원 수진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7월 10일 새벽 2시 51분경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방에서 민호는 흉기로 수진을 여러 차례 찔러 즉사시켰습니다. 조사 결과 민호는 이 노래방에 자주 방문하면서 수진을 알게 되었고 작년 10월부터 두 사람이 교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7월 9일 수진은 민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민호는 수진을 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흉기를 들고 수진이 근무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전에 민호는 지인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마스크와 모자를 써 신분을 숨겼습니다. 현장에서 민호는 노래방에 있던 또 다른 흉기를 자신의 가방에 챙겨 넣기도 했습니다. 공격을 당하자 수진은 맨손으로 흉기를 잡으며 저항했으나 결국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이후에도 수진을 여러 차례 찔렀으며 깨진 맥주병과 술병을 사용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부검 결과 수진의 몸에는 총 66개의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범행 후 민호는 도주했으나 2시간 30분 후 동해시 북평동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민호는 만취 상태였으며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으며 이번 사건이 충동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민호가 과거에도 폭력 범죄와 음주운전을 반복했으며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우자나 연인, 전 연인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러한 점들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검찰은 민호의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판단하고 무기징역과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법원은 민호에게 살인 및 기타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최근 300개 이상의 위험한 바이러스 샘플이 분실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 샘플들은 2011년부터 분실되었으며 최근에야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특히 인류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막 벗어난 시점이라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사건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을 눌러 최신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호주 퀸즐랜드 보건부는 323개의 위험한 바이러스 샘플이 지난 3년 동안 실험실에서 분실되었으며 현재 그 행방은 알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는 거의 100개의 핸드라 바이러스, 2개의 한타 바이러스, 223개의 리사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인간에게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당국은 이를 심각한 생물안전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분실된 바이러스 샘플은 퀸즐랜드 공중보건연구소의 것이었지만 사건이 조사관에 의해 확인된 것은 2023년 8월이 되어서였습니다. 당국은 샘플을 보관하던 냉동고의 고장으로 인해 샘플이 분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퀸즐랜드 최고 보건 책임자인 존 게라드 박사는 기자회견에서 바이러스 샘플의 이동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샘플들은 적절한 문서 없이 다른 냉동고로 옮겨졌습니다. 바이러스 샘플은 안전한 보관소에서 제거되어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유출된 3종의 바이러스는 모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핸드라 바이러스는 주로 말을 감염시키지만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으며 사망률은 약 57%로 추정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1994년 브리즈번 교회의 핸드라에서 21마리의 경주마와 2명의 사람이 감염된 후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는 과일박쥐이며 이로부터 말과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한타 바이러스는 동물에서 전염되는 바이러스로 설치류에서 유래하며 배설물, 소변, 타액을 통해 전파됩니다. 인간의 경우 이 바이러스는 한타 바이러스 폐증후군을 일으켜 발열, 오한, 구역, 설사, 흉막 유출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은 증상이 있는 모든 경우에서 38%입니다. 한편 리사 바이러스는 광견병 바이러스의 한 형태로 인간과 다른 포유류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사망률은 거의 100%입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59,000명이 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퀸즐랜드 당국은 바이러스가 보관된 냉동고를 열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위해 2023년 말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11월에야 바이러스 샘플이 분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바이얼의 위치는 알 수 없으며 파괴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얼로 인해 대중이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존 게라드 박사는 지역 사회에 미치는 위험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샘플은 냉동고 외부에서는 매우 빠르게 분해되어 더 이상 감염성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샘플은 표준 실험실 절차에 따라 고압멸균기를 사용하여 파괴되었으며 적절하게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게라드 박사는 바이러스 샘플이 실험실 폐기물과 함께 폐기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퀸즐랜드에서는 핸드라, 리사, 한타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이러스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도난당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위험하지만 전염률이 낮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는 한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퀸즐랜드 보건부는 독립기관에 의뢰하여 분실된 바이러스 샘플을 조사하고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조사는 은퇴한 대법원 판사인 마틴 다우브니 AMKC가 이끌고 생물안전 전문가 줄리안 드루스가 공동조사관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최신 정보는 향후 동영상에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므로 구독해주세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확인 질병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지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WHO 대변인은 우리는 실험실 조사를 위한 샘플 수집을 위해 발병 지역에 팀을 파견했다고 덧붙였다. 초기 분석 결과 확산 중인 신비한 질병이 말라리아일 가능성이 있다.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는 12월 10일 초기 수집된 12개 샘플 중 10개가 말라리아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여러 질병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신 정보를 받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근 콩고 공공보건, 위생 및 사회복지부에 따르면 미확인 질병으로 인해 79명이 사망하고 300명 이상이 감염되었다. 실제로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143명에 이를 수 있다. 사례는 쾅고 주에서 발견되었다. 긴급 공중보건 관리들이 이 지역에 파견되었다. 환자의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코막힘, 기침, 호흡곤란, 빈혈 등이 있다. 대부분의 사례는 15세 이상이다. 콩고 보건부는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사망자의 시신은 보건 당국의 개입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대규모 모임을 피하고 비누로 손을 씻는 등 기본적인 위생 규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질병 소식에 따라 중국 홍콩은 아프리카 환승 허브에서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한 건강 검사를 강화했다. 홍콩 보건당국은 12월 5일 세계보건기구 WHO,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아프리카 CDC 및 콩고 보건당국으로부터 미확인 질병 발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 당국이 콩고에서 중국 홍콩으로 입국한 주민이나 여행객 중 미확인 질병에 감염된 사례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콩고와 중국 홍콩 간 직항편은 없지만 아프리카 국가 출신 여행객들은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와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와 같은 아프리카 환승 공항을 통해 중국 특별행정구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국 홍콩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은 체온 측정을 받게 된다. 공항 의료진은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의심되는 경우 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도록 한다. 보건당국은 콩고 방문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개인 위생과 환경 위생을 철저히 유지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며 환자와의 접촉을 피할 것을 권고한다. 중국 홍콩으로 돌아오는 여행객은 체온 측정을 받게 된다. 공항 의료진은 건강이 좋지 않다고 느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여행 기록을 알릴 것을 권고받은 사람들에 대해 건강 상태를 평가한다. 콩고에서 온 승객들은 남아프리카와 에티오피아를 경유하는 환승 항공편을 통해 홍콩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 당국은 주민과 여행객에게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콩고 방문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개인 위생을 유지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며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홍콩은 세계보건기구 WHO 및 국제보건기관과 협력하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는 미지의 질병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고 건강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